자,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언론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 제기를 대통령이 직접 거명을 해서 개혁에 장애가 될 정도로 과잉이다라고 지적했던 게 이제 김어준 씨 뉴스공장의 일단 보도였는데, 저는 대통령이 하나의 그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갖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뉴스공장은 이렇다 할 사과라든가 정정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뉴스공장에 대한 우회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이 됐거든요. 언론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박형광 씨가 미디어 오늘에 인터뷰한 내용 가지고 사실 미디어 오늘을 상대로 언론 중재를 신청을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뉴스공장에 직접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진영 내에 이렇게 확 싸움이 직접 당사자끼리 붙는 양상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만은 향후에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좀 더 고강도로 문제 제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박형광 기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낮에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 형님 들어오시면 조금 이게 뭔가 봤더니 좀 이제 기자들이 마침이라서 좋아하는 기자들인데 이렇게 식사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 방송을 여러 차례 올렸어요. 같은 내용을. 그래가지고 한 30만 정도가 이미 봤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어제 이거는 이제 업로드가 된 힘들거든요. 내용인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것과 그 춘추관에서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게 엄청 달라요.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뉴미디어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참모들이 일을 안 한다. 지난 김어준 씨가 계속 하는 얘기잖아. 대통령은 뭐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참모들이 정부에서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어제 또 유시민 장관 같은 경우는 참모들이 다 간신배들이라서 지원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지금 보면 혼자 출석 다 해야 많아요. 맞아요. 춘추관장을 너무 힘든 거야. 저격을 해요. 혼자 출석 다 해야 되니까. 맞아요. 왜 그런가를 추측을 해보면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저희 그러니까 그 청와대 참모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뉴미디어 지원을 안 한다 이런 얘기. 그 유튜브 매체가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매체에 있는 기자분들이 좀 새로운 매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 저항감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좀 안 좋은 시선도 있을 거고. 그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불편해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춘추 관장님이 제일 힘들겠다. 그러니까 야, 춘추 관장을 까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래? 나 몰라. 김상호 그래서 그러면서 춘추관장 얼굴까지 딱 이렇게 내버리면 이게 표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KTV 사태처럼 지금 열일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흔들어 갖고 결국 대통령까지 흔들면서 이 사람들 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에 유튜브 기자들이, 뉴미디어 기자들이 이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분 얘긴데요. 그러니까 힘들게, 기존의 기자들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박형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튜브 매체 기자들이 들어와서 출입을 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지. 기존에 있는 매체 기자들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이 약간 뭐 이렇게 뭐랄까 따로 이렇게 취급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애초부터 사실은 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청와대에서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요. 받아들였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청와대에 불만이 생긴 거야, 기존 매체들은.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매체들이 들어와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길 기대해. 그렇죠. 반대하는데 그걸 다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기자가 똑부러지게 뭔가를 하거나 오히려 기존 매체 기자보다 더 낫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왼바꽃게 뭐 사고 쳐
이렇게 하면은 청와대가 오히려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곤란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이 많아져서 싫어한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더구나 이제 박형광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30만이 이미 받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이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것과 춘추관이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건데 사실은 뉴미디어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 뉴스공장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다층적으로 취재한 내용이고 많은 기자들이 또 보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만 오프기 때문에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오히려 대통령이 뉴스공장 때문에 뉴미디어를 불편하게 생각해. 데스킹이 안 되는 매체. 파트너십을 가져가기에 로얄티, 신뢰가 낮은 매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원칙이 뭡니까? 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모들이 춘추관에서 뉴미디어를 위해서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실제로 원래 기자단이 한 사에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뉴미디어 풀이라는 걸 지금 만들었어요. 9개 사가지고 뭐 3프로 TV 그리고 민들레, 신규의 민들레 시사인 들어왔고 굿모닝 충청 들어왔고 그다음에 토마토 네. 원래 있던 3개사까지 해서 9개사가 지금 뉴스핌이라고 하는 통신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1인인데 PD 하나 그리고 진행자까지 필요하면 더해 최소한 2명이 상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춘추관 바로 옆에 홍보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형 스튜디오까지 지금 지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춘추관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게 올스톱 될 위기에 지금 봉착하고 말았어요. 지금 자꾸 뉴스공장이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와 관계가 안 좋은 데다가 뉴미디어 풀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될 우리 박형광 씨까지 30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그냥 춘추관장 좌표 찍어가지고 일 안 하기 싫어하고 대통령과 뜻이 다르다 이래버리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청와대 홍보실 직원들은 위에서 쪼이든가 아니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겠지. 그렇죠. 대통령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여하튼 뭐 본의 아니게 제가 뭐 뉴스공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중요한 언론 관련된 오늘 발표가 있는 날이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40분이 지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SS 민께서 뉴 이재명을 욕하다니 유시민님 온 국민에게 ABC 알파벳 공부시키십니까? 본인이 말씀하셨죠. 환갑이 지나면 혀를 조심하라고. 본인 생각하십시오.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이렇게 슈퍼챗으로 글 올려주셨네요. 저희 팩트 체킹 하느라고 사실 요새 저희 고발 뉴스가 너무 바쁜데 엘레강스님이 팩트 체킹 하는 고발 뉴스에 대해서 지지의 뜻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가치 충돌 때문에 생긴 일 같아요. 박형광 기자가 지금 몸담고 있는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에서 정말 큰 스피커로 활동하는 그걸로부터 오는 우월감이 있는데 니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훈장 같은 거 내려놔. 그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야. 그래서 다른 기자들하고 동등한 대우, 공정한 기회를 받았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니 그 뉴미디어 세계 안에서의 우월감을 분출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평가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이 사고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주세요, 이상호 기자님. 제가 어떻게 바로 잡겠어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수밖에 없죠. 방송을 통해서. 뭐 제 그 직계 후배도 아니고 다른 언론사 기자 신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중동으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보니까 넘어가지 말아요? 아니 이상우 기자님이 좀 애정을 네. 갖고 맞아요. 뉴미디어 어쨌든 간에 뉴미디어 풀에 있는 후배로서 그렇죠. 예, 좀 애정을 갖고 좀 잘 되기를 함께 해야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개 뉴미디어 풀이 진짜 하나 일치된 어떤 뉴미디어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똘똘 뭉치면 좋은데 이게 다 개성들이 다른 매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 세계 최초로 뉴미디어 풀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청와대 기자단 뭐 이런 거 그냥 다 적폐갖고 빨리 그냥 청산했으면 좋겠지.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저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는데
수십 년 거의 뭐 해방 이후부터 만들어진 풀이에요. 근데 진짜 이 뉴미디어 풀을 키워서 지금 다른 올드 레거시 미디어들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기자 한 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두세 명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네. 청와대 안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 우선 사용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수석이나 심지어 이게 잘 된다 하면 대통령도 나와서 인터뷰 응해 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취재원 섭외에 있어서 협상력도 높아. 그래서 지금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금 저 신문들도 전부 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그렇죠. 있고 한국일보 같은 데도 열심히 그러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우리가 잘 만들려고 저는 팀워크를 좀 유지하려고 박형광 씨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같이 가자. 그리고 이왕이면 좀 오랫동안 출입 정지 당하면 되게 전열이 깨지니까 제가 탄원서라도 쓰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래식 매체에서 한 30군데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진짜 청와대 그러네. 출입 언론의 주류로서 음. 진짜 새로운 시대 같이 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잘 키워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자꾸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저는 좀 속이 좀 상하죠. 그래서 사실 좀 청와대 내부 이야기인데 제가 취재원들한테 확인을 거쳐서 이거 공개해도 좋겠느냐라고 허락을 취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뉴미디어 풀, 오픈 스튜디오, 그다음에 출입에 있어서 데이 패스를 추가로 부여하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경호처에서 되게 싫어하는데 다 이거를 따냈어요. 이런 거 제가 확인하고 공개 동의 받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